네,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들. 네, 그, 이 봄날에 쉬는 날 저녁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네요. 네,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동 코치입니다. 지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뭐 코칭하고 또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어,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마침 지난 3월에 그 강점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뭐 좀 전에 잠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한동대학교의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20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뭐 30대, 심지어는 은퇴하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코치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코칭을 하기 딱 좋게 제가 챕터별로 주제와 또 주제에 맞는 적절한 질문 또는 고객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액티비티들을 이 교재 안에 이렇게 챕터별로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그 고객의 이슈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 코치님들 지금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또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한번 같이 나누면 어떨까 합니다. 최진아 코치님 가장 먼저 들어오셨는데요. 잠깐 말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저 최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동훈 코치님 잘 모르다가 낮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강점 코칭 관련해서 이제 한동대 강의하시고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에 그 갤럽의 강점 그 진단하고 워크샵을 회사에서 한번 했었어요, 하루 종일. 예, 그래서 그때 제 강점이 뭐가 있었는데 그 1년간 아예 이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회사를 가면 반드시 저의 강점을 다시 찾아보리라 이렇게 생각했고요. 오늘은 그 코치님 여러 그 경험해 오셨던 것들 들으면서 특히나 젊은 그 청년들에게 어떤 또 그 비전과 진로 코칭 이런 거 해주시는지 궁금해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점 진단 또 이렇게 워크숍을 하셨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지훈 코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갤럽 강점 코칭 그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이 코칭 쪽에 전 뭐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강점 코칭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코칭 철학에서도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고객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강점 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먼저 저는 저의 강점이 뭔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좀 알아차리고 싶고요. 그리고 코칭에서 이 강점을, 고객의 강점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윤귀임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저도 제 강점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를 해봤었는데, 제 코칭할 때 오늘 그 강점을 어떻게 코칭에 활용할까, 고객들의 강점을 어떻게 찾아줄까, 뭐 이런 거가 듣고 나면은 뭔가 또 지혜가 생길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코치님. 이도경 코치님은 아마 화면을 못 켜신 것 같아서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책 제목처럼 강점을 알고 싶다. 또 어떻게 고객의 강점을 파악할 수 있을까?
네, 또 이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책 제목이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랑 책 제목 정하는데 2달 걸렸습니다. 아마 가망 후보가 100개도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제목을 출판사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현 코치님은 책을 보신 것 같아서 강점 발견은 챕터의 첫 번째 챕터일 뿐이고요. 그건 시작이고 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강점으로 시작하지만 강점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하고 또 그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넘어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것인가. 뭐 이렇게 좀 폭넓게 그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 제목이 강점의 발견이다 보니까 아마 또 많은 코치님들은 이미 뭐 그 갤럽 강점 코칭도 해보셨고 또 진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코치님들의 기대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남은 시간 좀 집중해서 함께 그 최선을 다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네. 저는 2004년 봄에 그 미국 CMO의 그 스티븐 스토웰 박사님을 통해서 코칭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뭐 우리나라에 코칭이 전혀 없지는 않았고요. 접근이 달랐던 것은 이때 제가 삼성에서 그 기업 교육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삼성 인력개발원이 2000년에 이제 스핀업을 해서 그 교육회사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어떤 교육 부서가 아니고 회사로서 교육을 하는 회사로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때 어, 이 코칭이라는 걸 알게 됐고 개인 라이프 코칭이 아니고 기업에서 선진 기업에서는 코칭을 기업에 어, 그뭐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기업에서 어떤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그 선진 기업들의 교육 트렌드를 찾아보니까 코칭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코칭을 기업에서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를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비즈니스 코칭 회사가 이제 CMO를 알게 됐고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프로그램을 한글화로 하고 그래서 이때 스토엘 박사님과 마스터 코치들이 와서 트레이너들을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6명의 그 트레이너들이 양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에이스텝 코칭이라는 건데 요즘으로 보면요. 그 많이 다릅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한 2년, 3년을 하다가 이 비즈니스를 제가 스탑했거든요. 그 스탑하고 이제 최시영 박사님이 CMOE 코리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CMOE 코리아의 그 앞 버전은 지금 이제 삼성 멀티 캠퍼스, 그 당시에는 크레주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비즈니스를 했었습니다. 저도 2004년에 만났는데요. 하니까, 딴 세상 같은 거예요. 너무나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그 존재를 아주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업의 교육이라고 하면은요, 그 인적 자본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뭐, 어떤 기술? 뭐, 이런,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원으로 봤지, 사람 그 자체의 인격과 존재로서 보는 경향은 좀 적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빨리
뭐 빠르게 적응하고 빨리 성과를 낼까 이쪽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코칭을 알고 이게 참 사람을 따뜻하게 존중하는 그런 떤 인터벤션이다, 도구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2004년에 제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제 가정에 뭐 아주 어려움들이 많아서 굉장히 우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 아내는 풀타임으로 그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을 전공을 했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상담 그 과정을 마치고 그다음에 바톤 터치를 받아서 제가 박사 과정으로 그 리더십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이미 한 15년 가까이를 기업에서 제가 리더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조직, 기업에 있는 사람은 리더십을 좀 개발하면 더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리더십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를 하니까 또 저희 지도 교수님도 너무 인품이 좋으시고 정말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리더십 박사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셨는데요. 차동옥 교수님이라고요. 제가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깊숙하게 리더십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리더십 그러면은 뭐 리더들이 뭐 뭔가를 잘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안에는 굉장히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 배려와 인정과 칭찬. 그래서 정말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 제가 회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제 마음을 아주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2010년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삼성을 그만두고 제가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주 풀타임으로 논문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논문만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열심히 논문을 보고 이제 그 주제를 정했는데 제가 코칭 리더십, 코치형 리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류 리더십 연구에는 코칭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어떠한 논문도 없었습니다. 교수님이 탑5 경영전을만 인용하라고 했는데 단 한 건의 논문도 없었습니다. 탑5 논문 안에. 그러니까 그 논문이라 하면 100% 미국 논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하고 아주 한 1년을 실갱이를 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대학을 갈 게 아니고 실무형 리더이기 때문에 실무형 리더십으로 볼 때는 저는 이 코칭 리더십이 저는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그 설득 과정이 1년이 걸렸는데 교수님 그럼 근거를 갖고 와봐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근데 정말 단 한 건도 없는 거야. 근데 찾다가 HRD 그 HRD라는 것은요 그 아카데미하게 볼 때는 경영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교육에 가까워요 교육. 산업교육, 교육 심리 이쪽에 좀 가까운데 그 HRD 저널 논문을 찾다 보니까 이 코칭 근데 거기는 코칭 리더십이라는 말이 또 없었어요. 그냥 코칭 비헤이비어스, 코칭 행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뭐 어떤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타협을 했어요. 교수님 분명히 코칭 비헤이비어스가 그 행동인데 이것을 우리가 리더십에 접목을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그 논문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논문 심사도 얼마나 그때 우여곡절이 있었냐면 그 서울에 하루에 비가 뭐 한 40cm 이상 오는 날 논문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논문 그 심사하는 교수님이 5명인데 3명이나 못 와가지고요. 논문을 심사를 4시간, 5시간을 심사위원 교수님들을 기다리는 그런 해프닝이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미안해서 통과시켜줬던 논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때 리더십의 정의에다가 코칭을 이렇게 접목을 시켰거든요. 뭐 당연히 목표가 있죠. 목표가 있고 이 방향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의 동기부여와 자신감, 열정, 그 다음에 예 인터랙션, 상호적인 영향력 이렇게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고요. 이런 코치형 리드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자신감, 그 다음에 방향 설정, 그 다음에 뭐 직무 몰입, 직무 성과,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이라고 해서 그 조직의 로열티까지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그러니까 정말 경영학 박사 논문으로 논문 제목이 코칭 리더십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썼습니다. 예. 그거는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하여튼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는 이동우에게 코칭이 도대체 뭘까? 제가 2004년부터 코칭을 알고 연구를 했으니까요. 한 20년 가까이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어, 이게 한 10년 전에 제가 썼던 것 같아요.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뭘까 하니까 저는 코칭을 떠올렸어요. 그 코칭이 나에게 뭘까? 나와 함께하는 뭐 제일 소중한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 여기도 썼네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한테 가장 소중한 단어 하나라고 떠올렸고요. 요게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이게 제 기억으로 2004, 죄송합니다. 2004년이 아니고 2004년에 제가 코칭을 처음 만났고 2014년에 제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전문 코치로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뭐 여기저기 헤드헌트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한 4년을 외도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회사에 가서 대표를 했는데 2014년 말에 완전히 제가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조직을 떠나서 두 번째 라운드에 뭐 할까 할 때는 정말 내가 이제 전문 코치로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코치님들 제가 이거 제 이야기를 길게 한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같아요. 코칭을 하면 할수록 자신만의 코칭 철학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다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고객과의 만남에서 아주 깊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이후에도 어, 대학원 제가 8개 대학에서 과목으로 가르친 과목이 한 20개 과목이 됩니다. 저는 뭐 경영학부터 시작해서 심리학, 뭐 교육학, 뭐 산업심리, 뭐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쳤거든요. 20개 과목이 넘습니다. 뭐 학부, 석사, 박사 이렇게 가르쳤는데 뭐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가르치는 거는요. 다 위선인 것 같아요. 가면 쓴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처럼 AI 시대는요, 그 통하지가 않잖아요. 왜? 학생들이 저 키워드 치면은 뭐 단 1, 2초 만에 가장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는데 그 지식보다도 제가 더 똑똑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지식을 넘어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 나의 어떤 경험들이 녹아져 있지 않은 지식은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코치로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그 KSC 준비를 하고 계시는 코치들로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코칭이라는 게 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김대현 코치님이 김정은 코치님 말씀을 자꾸 여쭤봤는데 제 멘토 코치님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78세이시거든요. 78세. 이분이 그 나이 60세까지는 여러분 뭐 그 주식회사로서 가장 오래된 회사가 듀퐁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나일론이라는 걸 만든 화학 회사인데요. 듀퐁이 25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상장으로.
그 회사의 아시아 태평양 인사총괄로 60세까지 일을 하시고 이분이 60세부터 70세까지 우리 한동대학교 학생들을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2019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고요. 우리 이제 만 70세에 은퇴를 하시었는데 그 바톤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동의 리더십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저의 멘토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교수님하고 제가 지난 겨울에 우리 한동의 학생들을 코칭 훈련을 시켰습니다. 코치 훈련이죠. KAC 과정. 20시간. 좌우 반반 이렇게 나눠서 학생들 한 50명 코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워크샵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여서 야 너희들 하루 딱 훈련하고 이틀 차에 오후에 제가 자 너희들이 이제 한 10시간 이상 코칭 훈련을 받았어. 너희들에게 코칭이 뭐니?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 의견을 듣기 전에 코치님들에게 코칭이 어떤 건지 단어 하나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실까요? 나에게 코칭이 어떤 건지 단어로 하나만 선택을 하신다면 우리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40만 표제가 있더라고요. 한국어가. 그 중에 한 단어를 한번 쳐다보신다면 코칭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뭐 정답이 없으니까요. 네, 최진화 코치님 성장이라고 하셨네요. 네, 네, 네. 애정, 그러니까 가족이네요. 가족. 코치는 가족이다. 네, 가족. 네, 그쵸.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코치님 잠깐만 기다려 볼까요? 한번 써주시면. 야, 이거 오늘 제가 세 분하고 수업하네요. 나머지는 다 저기 얼굴을 가리셨네요. 윤긴 코치님 가치를 찾아주는 거. 네, 네, 좋습니다. 뭐, 네, 가치를 찾는 거, 그 다음에 가족, 성장 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 코칭은요, 결국에는 코치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내가 이 코칭이랑,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제가, 음, 그냥 만난 사람으로 제가 한 3천 명 만났거든요. 코칭을 통해서. 네. 저는 뭐 돈을 주나 안 주나 그냥 언제든지 사람을 특히 우리 학교 안에는 기숙사에 3천 명이 넘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애니타임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이 코칭이 나에게 뭔지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돋보기다, 안경이다, 관심이다, 관계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는 우리 최진아 코치님. 혹시 비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방금 삼겹살 먹고 왔습니다. 그 비계는 아닙니다. 어, 네, 네, 정확히 표현은 못하겠는데, 뭔가 이 경계를 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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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네. 우리가 건물 공사할 때 보면요. 네네네네. 예, 가설물로 임시 발판, 예, 그 네, 공사하시는 예. 분이 안전하게 이렇게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라고 할까요? 네. 그 네네네. 설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 우리 대학생들이 하루 훈련받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그러니까 내가 그 발판이 되어주고 싶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발판이 되어주고 싶다. 이겁니다. 제가 무슨 설명이 하나 빠졌는데, 이 학생들이 왜 코치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학생들은요, 이미 그 지난 학기에 저희가 이 학생 코치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의 조건이 뭐냐 하면요, 1년 동안 저희 학교 주변에 그 다문화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철강 도시 포스코 그 주변에 협력회사들도 많아가지고 외국에서 온 그런 이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뭐 왕따를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의사소통도 이렇게 가족 간에 어려운 그런 가정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뭐 학업도 돕지만 그 우리가 코치로서 돕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제 그 신청한 친구들을 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50명의 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동생들, 어려운 동생들의 디딤돌, 발판이 되고 싶다. 이 뜻입니다. 와. 예. 그리고 보면 뭐 사랑의 실천, 동행, 리에이션, 뭐 창문, 뭐 이런 멋진 말들의 연속. 예. 그래서 제가 야, 농업은 뭐야? 물어봤어요. 농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그 우리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리고 또 이렇게 물을 주고 그름을 주고 이렇게 애지중지 하잖아요. 그게 저는 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칭이 농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화이트보드다. 병따개. 그 병따개는 또 뭐야? 그러니까 병따개는요. 병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 막혀져 있는 거를 이렇게 뚜껑을 따야 되잖아요. 제가 그 학생들의 잠재력, 뭔가 보물 같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병따기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예, 예. 카우치도 있어요. 카우치. 카우치가 뭔지 혹시 아세요? 김태훈 코치는 카우치가 뭔지 아세요? 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 물어봤어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소파? 맞아요. 편안하게 그, 앉는 소파. 예, 예, 그 왜, 그 미국 가면 왜 상담실에 가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아주 큰 게 아니고 좀 약간 작으면서도 편안하게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약간 중간 사이즈의 소파가 카우치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가 우리 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저를 그냥 기댈 수 있는 그런 소파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고요. 저하고 만나는 그 시간이 그런 정말 소파에서 수다 떠는 시간이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힐링을 또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 안식과 쉼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코치님 보시면 어떠세요? 예, 김지훈 코치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요 20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이다. 음.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굉장히 창의적이다도 있지만, 나도 이런 마음을 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코치라고 하면서 점점 제 마음에 그, 뭐라고, 영양분이라고 할까요? 그 어떤 미천이 다 떨어지고요. 탈탈 털리고 남아있는 게 완전히 비료 뿌려가지고, 뭐, 이렇게 고개 앞에서 이렇게 겨우 짜내기 하고 있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가르치는 자가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철학은 지금 ICF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 예전에 이 세 가지 철학, 사람에 대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소스풀하고 이 홀리스틱한 거. 근데 이게 저는 요즘도 계속 물어봐요. 제가 코칭을 하고 나면, 내가 정말 이렇게 했나? 고객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마음을 품고 했나? 이분을 이렇다고 생각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기업 코칭을 정말 무지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아마 시간으로 기업 코칭으로 하면 제가 다 공개할 수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에 들 겁니다. 예. 작년에만 제가 하여튼 무지하게 했습니다. 제가 학교 수업 말고도 기업 코칭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돈벌이처럼 막 쳐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 코칭의 근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근거들이 많이 심리학에서 왔죠. 근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심리학 책들도 많이 읽고, 수업도 합니다. 제가 우리 한동대학원에서도 코칭 심리학을 제가 원투 석박사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사람에 대한 소중함은 성경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신이 내 모습 그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딱 적혀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신이 막
뭐 세상에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복을 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서스풀하고 홀리스틱한 게 사실은 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제 개인 이동 코치는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 내 앞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마음에 품으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잘 안 되지만. 네.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 피터 드러크입니다. 피터 드러크는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원래 살아있을 때는 호칭을 이렇게 그 아는 네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 경영학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이 피터 드러크가 누구냐? 가장 존경하는 교수다. 이 사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좀그 우리의 존경을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예, 호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피터 드러크가 정말 멋진 분이 경영학이라고 하면서요. 경영을 정의를 했습니다. 경영학이 뭐냐? 영어로는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는요. 첫 문장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 사람에 대한. 음,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돈도 아니고 뭐 매출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을 다루냐고 하면요. 사람의 약점이 아니고 사람의 강점을 다루라고. 강점에 포커싱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요, 도널드 크립튼이라는 그 미국 갤럽의 그 전 회장님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호칭을 받았냐 하면, 이분은 네브라스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은 강점 심리학의 아버지 이렇게 호칭을 받았습니다. 강점. 강점을 이렇게 심리학이라는 그 학문 안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시킨 분이고요. 이분의 이 강점이 궁극적으로 긍정 심리학을 만드는 그런 태동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의 책에 보면 그 강점은 어디에서 잘 찾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생들한테 끌바 몰든 맛.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끌리고 뭔가를 빨리 배우고 푹 빠져서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막 탁월한 결과를 금방 내고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할 때 내가 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도 해도 질리지 않고 더 하고 싶은 눈만 뜨면 더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도널드 클립턴 박사님이 스트렝스 파인드라는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뭐 처음부터 이렇게 인터넷 그 뭐 저런 진단 도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이분은 원래 그 경영 컨설팅 갤럽이 그 여론조사하는 회사도 있고 그 경영 컨설팅 하는 회사 두 회사를 합병을 했었어요. 이분이 참 위대한 분은 조지 갤럽이라는 분이 그 여론조사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클린턴 박사는 SRI라고 이런 사람에 대한 그 능력, 그 태도를 조사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었는데 두 회사를 합병을 두 분이 다 네브라스카 얘기였어요. 합병을 하면서 이름을 내 회사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조지 갤럽이라는 분의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실질적인 오너는 이 클립턴 박사님이에요. 정말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죠. 이분도 이제 그 크리스찬이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공하는 리더들을 다 이렇게 면접 그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공통점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신이 성공하게 했던 그 요인들을 모아 보니까 크게는 카테고리를 여러 오랫동안 작업을 해서 해보니까 34가지의 탤런트들로 이렇게 모여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34가지가 다 다르게 사람들이 활용해서 자기만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발전시켜서 98년도에 스트렝스 파인더라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 도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34가지 중에서 가장 탑 5 당신에게 강하게 드러나는 강점이 무엇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개별화, 성취, 최상화, 행동, 발상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들의 숨은 재능을 잘 발견하고 예, 뭐 굉장히 예, 어떤 성과를 내기를 좋아하고 또 좀 더 잘하려고 애쓰고 생각보다는 행동을 이렇게 바로 합니다. 또 더 잘하려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업에서 주로 했던 업무가 마케팅, 또 벤처 경영, 뭐 컨설팅에서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학교로 왔죠. 학교로 와서는 다르게 쓰이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빨리 이렇게 잘 탤런트를 찾아내고, 얘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를 계속 수업에서 매 시간 다르게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강점이자 저의 하나의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점을 이렇게 깨워주는 거. 이 갤럽의 강점 코치가 된 거는 2015년이기 때문에 제가 벌써 만 1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이 강점을 어떻게든 깨워야 되겠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 내가 너한테 이 스트렝스를 줬다. 그래서 너 can do all.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멋진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강점 발견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만든 게 이거예요. 학교. 그 묻고 구하고 찾는 사람이 이게 알게 되고 주어지고 발견하고 이 문을 열게 하는 이게 뭐냐? 이 키가 뭐냐? 이 키가 바로 그 키, know your talent. 너의 탤런트, 재능을 알고 예, encourage yourself. 너 스스로를 기뻐하라. 예, 뭐 요게 인생의 그 성공의 열쇠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know your talent, encourage yourself.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걸 가지고 너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 라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뭐 간절히 구하고 참아내고 꿈을 가지고 새롭게 해라. 또 섬겨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강점 경영 학교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뭐 어제도 제가 경영자들을 위한 컨퍼런스 강의를 했었는데요. 기업의 경영자들은 특히 상장회사, 뭐 저도 상장회사에서 임원으로 있었는데요. 상장회사는 이 주가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가. 그래서 뭐 이게 매 분기,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 난리가 납니다. 예, 주주 게시판이 뭐 사장 잘라라부터 시작해서 뭐 난리가 나죠. 예, 이 주가 예민합니다. 근데 주가는요, 이익이 나야 주가가 높아집니다. 지금 그 카카오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3만 원,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잘 안 나니까. 그리고 매출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 매출과 수익은요, 고객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좋아하면요, 엔비디아 좋아하니까요, 엔비디아 주식이 전 세계 1등이 되는 거죠. 예. 테슬라 좋아하면 테슬라 1등이 되는 거고요. 애플 좋아하면 애플 1등이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객한테. 그러면 고객이 좋아하는 상품과 서비스는요, 누가 하냐? 우리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내일처럼 하느냐. 남의 일이 아니고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요, 바로 이 리더. 예, 이 리더가요, 훌륭한 코치가 돼야 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기업,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리더가 제일 좋은 리더인가를 내부 서베이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그 첫 번째, 넘버 원, 탑 원이 좋은 리더, 성과를 내는 리더, 훌륭한 리더는 첫 번째, 좋은 코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코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 좋은 코치는 어떻게 혼자 열심히 해서 좋은 코치가 되지 않는다. 그 전에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자기가 잘하는 곳에 잘하는 일을 줘야 된다. 뭘 보고? 그 사람의 탤런트, 강점을 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시작되는 거죠. 강점을 알고 그 사람 강점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거기에 좋은 리더가, 코치형 리더가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서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이 올라갔을 때 기업이 주가도 올라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1부터 5단계를 하면 6, 7, 8은 자동으로 간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강점 발견이다. 이거 없이 막 아무리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만으로는 안 된다. 잘해야 된다. 그 잘하려 그러면 강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좋은 리더, 코치형 리더가 좋은 코칭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ICF 코칭 핵심 역량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 패스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기초, 관계, 소통, 성장인데요. 좋은 코치는요, 지는 똑바로 안 하면서 자기는 엉망으로 하면서 남한테 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코치님들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민대 코칭 MBA, 리더십 코칭 MBA에서 제가 긍정심리학하고 이 강점 코칭을 3년, 4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죠. 2017년 이럴 때부터 2019년까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코치님들을 제가 수업을 하면요. 제 수업은 뭐 항상 그 꽉 찼었는데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코치들이. 빨리 자격증 따고, 빨리 스킬 배우고, 빨리 내가 질문 잘하고, 그래서 내가 빨리 뭐 어디 기업에 뭐 출강 나가고, 뭐 이번 코칭도 하고, 막 이 욕심이라고보다는 하여튼 열정이 높으셨어요. 열정이. 근데 제가 그랬어요.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 먼저 좋은 코치가 안 되는데, 당신한테 코칭을 받을 클라이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냥 도덕 선생님처럼 어마막지하게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코칭 마인드셋이 너무 중요하죠. 고객 중심이 안 되고 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용 쓴다고 해서 되겠냐.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강생을 50%를 잘라냈었습니다. 예, 어, 자기가 먼저 좋은 코치가 될 마음이 없는 사람. 근데 그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나는 됐고 내가 막 좋은 기술만 잘 쓰면 된다. 이 마음이 굉장히 급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KSC를 준비하는 코치님들.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요. 절대 좋은 코칭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죠? 우리 김대현 코치님하고 정말 말고 닳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KSC 시험 이 중에 많이 떨어지신 분 있나요? 저 5번 도전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했는데요. 하면 할수록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자기인식이, 자기 발견. 이게 나를 죽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겸손하게 내가 그, 저희 학교에 교훈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내가 우리 한동에 와서 내가 이걸 다시 제가 돌아봅니다. 일단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내가 고객에 대한 정말 그 컴패션, 연민과 사랑이 있는가.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그 무릎을 꿇고 고객 앞에 내가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과 같은 겸손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사람의 그 어떤 그 발전과 성장을 위한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는가? 이게 저희 학교의 3대 정신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정말 그 KSC 시험 5번 떨어지면서 제가 느낀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겸손한가? 내가 정말
고객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코치다움과 이 코칭다움이 저는 뼈저리게 지금 느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기업에서 사원부터 시작해서 11단계 대표까지 했고, 내가 대학에서 20개 과목을 가르쳤고, 내가 코칭 가르친 게 몇 년이고, 막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KAC, KPC, 심지어 KSC 심사위원들 다 내 학생이었어. 대학원에서. 어? 와, 근데 제가 보기 좋게 계속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제가 저부터 안 되고 관계가 안 구축되고요.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오늘도 제가 계속 책 보고 공부했습니다. 뭐 이런 책, 동기 강화 이런 거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요, 경청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내 눈과 귀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도 막혀 있어요. 생각도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의식 확장을 시키고 성장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내 탓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제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고객이 너무 예,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겨우 KSC 합격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정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뭐 심리학 다 공부하셨겠지만 뭐 심리학 책을 정말 얼마나 보셨습니까? 저도 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사실 에브람 메슬로우가 그 욕구 5단계 발표한 게 1940년대인가 그렇거든요. 거의 100년이 됐습니다. 근데 메슬로우 책이 지금도 제가 보면은요, 그 인간의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지금 현재 출간한 책들하고 비교해도요, 눈높이가 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요즘 기업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뭐 수평 조직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100년 전에 메슬로우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기업에, 개인이 아닙니다. 조직에도. 그래서 저는, 메슬로우는 정말 천재구나. 이 생각을 지금 책을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근데 이 메슬로우 욕구는요, 우리 고객들의 토픽 안에 빠질 수 있을까요?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네. 그 욕구를 다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긍정심리학을 만났고, 긍정심리학에 푹 빠져가지고, 긍정심리학을 만난 것도요, 경영학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 제가 하버드 MBA에서 제가 성균관대 MBA에서 수업을 했거든요. 성균관대 MBA 수업을 하면서 좀 더, 수업을 잘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 MBA 1위는 하버드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커리큘럼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버드 커리큘럼에서 부동의 넘버 1등,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요. 긍정심리학입니다. MBA는요, 경영대학원이거든요. 경영대학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목이 긍정심리학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도요, 그 세계적인 경영학 석학이 아니고요, 강사예요, 강사. 교수도 아니고. 그 사람이 심리학인데 긍정심리학. 예. 야, 그래서 제가 도대체 그게 뭐지? 예. 그 사람이 탈벤 샤하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예. 영어도 약해요. 유학 가가지고 겨우 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았는데 이제 강사로 하는데 그 사람 과목이 제일 인기 있는데 가르치는 게 이거였다. 이거였지. 그래서 제가 긍정심리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코칭에 접목시킬 건가를 막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요, 정말 행복한 거더라고요. 행복하려 그러면 이런 긍정적인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 뭐 이게 이제 그 폴마라고 해가지고 예, 어 이제 긍정 심리의 5가지 키워드라고 하는데요. 어, 이 5가지의 뿌리가 뭐냐? 뿌리는 네, 강점입니다. 나의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가지고 내가 기분 좋게, 기쁘게 내 일에 푹 빠져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내 일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진정한 기쁨,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점이 너무 중요하다. 이게 긍정심리학에서 딱 예, 강점으로부터 시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뭐 어떨 때 푹 빠지는지 이런 질문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리고 네가 정말 일하는 목적과 의미가 뭐야? 네, 뭐 어떤 것을 이루었어? 어떤 것을 이루고 싶어?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칭의 주제로도 다 나오죠. 처음에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코칭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와 뭔가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코칭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네, 행복하고 기쁘고 뭔가 나아지고 뭔가 얻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긍정심리학하고 코칭은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뭐 혹시 마음 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좋은 말이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긍정심리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을 한 2,000권 봤습니다. 봤다라는 건 거짓말이고요. 샀습니다. 사가지고 제가 서울 사무실에 한 2,000권이 서재에 그냥 집 하나에 다 예, 한 50평에 다 책만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항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는요, 이 기쁨. 기도라는 것은 희망이거든요. 희망. 긍정심리학을 세 가지로 요약하라거든요. 기쁨과 희망과 감사입니다. 예, 고객도 다 이걸 원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예. 이, 네, 자신감, 뭐,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일어나야, 이 관점 전환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실행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효능감도 이제 긍정심리학의 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이 다섯, 아니, 죄송합니다. 네 가지죠. 예, 성공 경험, 그 다음에 롤 모델, 그 다음에 칭찬과 격려, 그리고 뭐 신나는 분위기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그 코칭을 통해서 고객한테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 강점이 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벗기는 거죠. 벗겨서 이 사람이 나 할 수 있어. 나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대학에 있습니다. 저는 8호 학번이니까 올해 딱 40년 됐습니다. 입학한 지. 우리가 동양의 고전 사서삼경의 그 대학이라는 책에 첫 문장이 옵니다. 대학에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경입니다. 근데 이게 뭐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영어로 보면요. 이게 아주 명쾌해요. 대학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great 위대한 배움이라는 것은 예, 명명덕하라고 했잖아요. 밝은 덕. 그거를 뭐라고 했냐? bright virtue라고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미덕, 가치를 빛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loving the people. 예,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고요. 관계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perfect goodness.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한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 러닝이다를 코칭이 뭐냐? 코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빛나게 하고요.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게 하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더 잘 완벽하게 탁월하게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는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러닝하고 다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코칭을 하면 할수록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내면에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하고 리서스풀하고 홀리스틱한 이 컴패션, 이 사랑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가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코칭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지금부터 조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네요. 네. 이 책이 만들어진 거는요, 제가 2015년에, 코칭과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수업을 대학교 4학년 아이들하고 하게 됐는데, 그, 완전히 그냥 프리하게, 마음대로 하라 해가지고, 뭐, 제가 수업을 5천 개 질문,
그룹 코칭, 성찰 코칭으로 이렇게 하고요. 학생들한테 마지막 이 질문에 답한 거를 자기만의 책으로 내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이때 했던 10년 전의 기록들이 이 책으로 이제 이게 시작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커리어 코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커리어 코칭 그러면 뭐 요즘은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취업 잘하고 취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돕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한 사람의 인생 전체에 대한 부분, 평생 고용을 넘어서 평생 직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업에 적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커리어 코칭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인식부터 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이 커리어 코칭입니다. 자기 인식, 상황 인식, 자기 성찰, 목표 설정. 계속 단련하고, 함께하고, 더 큰 목적 이상을 추구하면서 성장하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이렇게 연결. 그래서 저희 학교는 요런 식의 코칭을 합니다. 인당 5번의 코칭을 이렇게 하거든요. 진로 탐색, 강점 발견, 자원 확인, 예, 액션 플랜. 그러니까 중장기 액션 플랜이라는 요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 굉장히 좋은 성과들. 뭐 보시면 만족도가 거의 100% 가까이 나옵니다. 98% 정도 나오고요. 추천도가 100%가 나오고 학생들이 코칭을 하게 되면 자기 발견이 제일 높았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가 잘 되고, 그리고 목표 설정을 하고, 뭐, 결국 담대한다. 이렇게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점으로 스타트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그 스타트, START입니다. 강점을 아는 것은 자기 인식의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고, 이 목표, 나를 넘어서 아까 정말 위대한 배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좋은 관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더 지극한 선에 이르도록 하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너의 역할과 책임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관계 관리를 하고,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너의 전문성을 통해서 너의 성취를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자신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 책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개인적인 행복과 성장을 넘어서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할 것인지를 이제 15개 복지로 이제 토픽을 정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각 토픽 안에 예, 아주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그 질문들을 아주 제가 구조화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사는데, 제 이야기를 다시 정리를 하면요. 저의 인식이죠. 저의 강점을 가지고 저는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20년 24년, 그다음에 대학에서 지금 10년째 뭐 경영, 심리, HRD, 리더십 코칭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너 목표가 뭐야? 그래서 저는 1년에 1000명 커리어 코칭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 혼자 1000명을 못 하니까 우리 한동을 돕는 코치님들이 현재 우리 한동 재능기부 코치 클럽이 오늘 지금 현재 555, 딱 555. 이분들이 우리 한동 학생들을 위해서 코칭해 주세요. 한 학기에 5번 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 김재현 코치님 경험해 보시겠지만, 1시간 안에 200명이 다 차버립니다. 자기 신청서를 넣습니다. 나 누구고,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연락처까지. 그렇게, 해서 1000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동안에 제가 우리 학생 KC부터 시작해서 KTC가 있고요. 여러분 KSC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KSC를 김대현 코치님 우리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제가 뭐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는데, 저희 학교의 슬로건이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남주자. 내가 어렵게 했는데, 해서 제가 돌아보니까요. 뭐 우리 김대웅 코치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어, KSC 될 때 저와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암 투병 하시는 분이 여러 분이세요. 제가 실명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김den표 씨는 다 알고 계시는 분들. 그 이분들이 계속 안 되고 계속 떨어지고 이런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요. 제가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제가 떨어진 정보들을 다 쉐어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떨어졌을 때 시험 봤던 축구력부터 시작해서 왜 떨어졌는지 평가표까지 다 공개, 민낯 공개하면서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그게 뭐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4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예, 같이 공부했던 거, 일주일 동안 공부했던 거 나누고, 같이 실습하고, 뭐 이런 걸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적인 책무로는 이런 해외에서 선교하는 분들, 그 다음에 해외 우리 그 교포들 자녀들, 그 다음에 지역교회들 이런 코칭하는 것을 제 책무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저의 비전은 좋은 코치를 키운 코치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이게 제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핵심은요, 뭐 제가 이렇게 뭐 토픽 15개에 대한 저의 지혜를 나눈 것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 골라낸 그 질문 150개가, 그러니까 각 토픽에 10개씩의 핵심 질문들이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나눠드릴게요. 요 지금 QR코드를 사진으로 찍으시면요.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저한테 거기 정보를 남겨놓으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 강의를 마치고 제가 요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뭐 책을 사시면 더 좋고요. 근데 책도 보시고 요 파일이 있으시면 또 코칭할 때 한 페이지씩 돼 있으니까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책 팔아서 저기 장사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이 이제 기독교 출판사인데요. 출판하면서 인쇄 계약을 해요, 저자는. 인쇄를 3자 계약을 했습니다. 저하고,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소아, 암 환자를 돕는, 예, 그, 두이씨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하고 해가지고, 100%, 수익금 100%를 그 소아, 암 환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아예 약정서를 써버렸습니다. 저한테는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네, 혹시 이거 찍으시면 제가 거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강천경영학교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죄송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KSC 분들이니까, KSC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보세요. KSC 실기 심사 항목을 보면 뭐 이런 전문 개발, 왜 이러지? 부터 시작해서 뭐 관계 구축, 적극 경청, 의식 확장, 성장 지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딱 한 페이지의 슬라이드 선물은 이겁니다. 고객은 누구인가요? 고객은, 고객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축으로 녹음을 하고 녹음을 제가 엑셀 그 코치 고객을 푼 게 축으록이 300개가 됩니다. 축으록이. 그만큼 많은 실패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냥 실패한 게 아니고요. 실패해서 제가 많이 공부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그걸 보면은요. 그 어떤 이슈든 고객이 가져온 이슈를, 어, 저는 기업에서 일할 때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런 걸 했거든요. 지금도 그 녹음 축으록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하는데 고객의 생각이 있죠. 그죠? 생각은 머리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느끼죠. 가슴으로. 감정이 있죠. 이 배는요, 우리가 욕심꾸러기, 그래서 배불뚝이를 욕심꾸러기를 그러잖아요. 배. 이 겉, 욕구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고객이, 클라이언트가 가져온 이슈 안에는요, 이게 다 섞여져 있어요.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욕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KSC들은 이거를 잘 가려야 되겠죠. 그죠? 생각과 감정과 욕구를 하나씩 가려야 되겠죠. 근데요, 다 중요하죠.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하고 배도 중요한데 사람은요, 이 땅에 발을 잘 띄우고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는요, 가치예요. 가치. 빛. 우리가 아까 그 대학에서 첫 번째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빛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치 코칭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사람은 이걸 갖고 왔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의 성장을 촉진하는 건요, 가치를 가지고, 가치에 기반한 성장 촉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고객을 바라볼 때 얼굴로 일단 만날 텐데, 처음 이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힘들구나. 어렵구나. 슬프구나. 상했구나. 어, 공감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이 생각과 이 감정을 갖고 있는 이 이면에 어떤 욕구가 있을까? 뭘 원하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지? 이게 가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좀 다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존재 가치에 대한 심리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하더라. 이게 제가 2004년 제가 이제 그 코칭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박사 공부를 하러 가서 만든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이 20년이 지났지만 이 사명이 저를 어이구야 계속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예, 저를 움직여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명 안에는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실이 있고 예,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행동이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꼭 존재 코칭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세요? 물어봤을 때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그 당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5년 후도 이게 우리가 상상해 보라고 하잖아요. 10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게 그림으로 제가 2015년에 그랬던 제 그림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교회 가서 청년들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청년들하고 같이 그렸어요. 너희들 5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그려보자. 나도 그려볼게. 그때 제가 그랬던 그림인데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에 올라오는 친구들 손 잡아주고 싶다.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고 애들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손에 손잡고 이렇게 막 행복하게 막 희망을 가지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를 외칠 수 있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거뒀는데 이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강점 그래서 막 해외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요. 그래서 2020년에 제가 한동에 오게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할 줄 알았는데 이 인터넷으로 더 잘했고요.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코칭 뭐 이런 우수 기관상도 받았고요. 한동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7,500시간에 이런 일들이 생겼고 정말 한동에 코칭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 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존재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예. 뭐이 자리에 있는 KSC 코치님들이 KSC를 받았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해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강의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한동 학생들 이제 코칭 목장 마치면서 마지막에 야, 우리가 학생 코치 10개명 만들어 보자, 우리가. 그래가지고 집단 토론을 해가지고 이제 막 다팀까지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든 코치 10개명입니다. 속도에 맞추어. 누구의 속도? 고객의 속도. 고객에게 답이 있다. 입보다 귀가 앞선다. 주체가 고객이다. 의지적으로 살아간다. 기다려준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메타뷰 위가 하나님의 시선이겠죠. 그죠? 관계, 가능성.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스스로가 만들었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일주일에 2번 그 지역에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방문해서 아무런 뭐 장학금, 뭐 학점, 뭐 봉사 점수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많이 배워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2년 차고 작년에 1년 차를 이제 지난 겨울방학 캠프하면서 수료식을 가졌는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코칭을 받은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남학생이었어요. 남학생이. 이 아이가 당연히 자기 코치가 남자 대학생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는데 그 소감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그렇게 했어요. 교수님 저는 매일 화요일 저녁이 제 인생이 제일 행복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니까 수요일 날 형을 만나서 코칭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이 되면 너무 가슴이 떨려가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좋아서 형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리고 제가 1년을 코칭을 받았는데요. 제가 꿈이 생겼어요. 저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머리도 나쁜데요. 저 고3 되는데 공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걔가 무슨 공고 다니고 있었어요, 공고. 기계 공고 이런 데 다니는 친구인데,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저 대학 가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저 한동대 가려고 해요. 한동대 가서 제가 우리 형처럼, 코치 형처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저처럼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를 제가 꼭 코칭하고 싶습니다. 제 꿈이 생겼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소감으로. 제가 너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코칭이구나. 나는 과연 내 클라이언트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을까? 할까? 뭐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참 이 일요일 늦은 밤에 함께 해주신 코칭, 우리가 코칭이 뭔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세상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정말 생각의 포로가 된 사람, 정말 그 마이오피아,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 그냥 물리적으로 못 보는 게 아니고 그 밝음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감옥에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는 코칭이 필요하고 또 뭐 저 역시도 이동훈 코치도 이렇게 앞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게 제 사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